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와 함께 특징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케팅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보자면 조정 장세였던 것 같고요. 좀 나쁘게 보자면 홍콩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제 이제 중국 증시도 그렇고 홍콩 증시도 그렇고 좀 안 좋았죠.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무역 관련된 이슈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좀 빠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또 보자면은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고, 그리고 제한군인의 날도 있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또 휴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가 좀 부재했던 시장이었다, 상당히 좀 잠잠했던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종별로 또 이제 종목별로 좀 장세가 연출됐고요. 그 중에 이제 다우의 편입 종목 중에 비중이 1위인 보잉이 737 맥스의 운항 재개 시점을 내년 1월로, 그리고 인도 재개 시점을 올해 12월로 예상을 자체적으로 내놓으면서 그가 이제 밝혀온 운항 재개 시점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서 1월로 밀렸지만은 구체적인 인도 재개 날짜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제 다우 지수가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그래프로 이제 보시더라도 이 발표가 이제 전해진 것이 현지 시간으로 한 오후 12시 좀 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즈음해가지고 다우 지수도 급격하게 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잉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지금 현재도 한 5% 가까이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정말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뉴스 플로우 자체는 좀 혼재된 양상 아니었습니까? 보잉과 관련해서는 그랬죠. 네. 10월 18일에 이제 737 맥스가 승인이 나기도 전에 조종사들 간에 어떤 결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부 메시지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측에서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요 IB들 간의 목표 주가를 또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당시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기존에 416달러에서 32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 UBS 같은 경우에도 470달러에서 375달러까지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운항 재개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다소간의 좀 안도감을 줬지만, 또 이제 미국과 유럽 당국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련된 문서를 수정해서 재제출해라, 이런 또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앞서 10월 말에는 차세대 737 NG 모델, 넥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에서 동체 결함이 발견되면서 한 50대 정도가 운항 중단이 되는 등 악재가 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아메리칸 항공이 기존에 1월 16일에서 3월 5일로,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기존에 2월 8일에서 3월 6일로 운항 재개 스케줄을 미뤘다는 악재가 추가로 전해졌었는데, 네. 역시 이제 경영진의 한마디에 좀 파급력이 이간 모든 좀 네네. 좋지 않았던 뉴스 플로우를 뒤집으면서 오늘 좀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게요. 737 맥스 모델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 NG 모델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 뭐 주가는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비자들이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다우 지수에 그 편입된 종목들 가운데 이 보잉의 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 보니까 다우 지수도 꽤 큰 도움을 받았죠. 네, 보잉의 비중이 한 8.6% 정도 되고, 네. 비중이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보잉의 주가 급등이 다우지수 전체에도 약 한 0.4% 정도의 이제 상승 효과가 있는데, 즉 이제 보잉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우지수가 세 자릿수 하락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보잉이 이제 지난해 4분기에 민항기 인도 대수가 238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62대로 급감을 했거든요. 역시 이제 최근에 737 맥스를 주문은 받고 또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은 인도를 못하다 보니까 실적에도 직격탄을 맞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나온 이제 인도 재개 소식, 즉 이제는 인도가 되면서 실적이 잡힐 것이다, 이런 부분이 당사 주가는 물론이고 오늘 시장 전체, 특히 이제 다우 지수를 살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악재보다는 좀 호재 쪽에 더욱 무게를 두는 시장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연말에 어떤 시장을 우리는 좀 경험하게 될 것인가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호재 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기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달 남긴 현 시점에서 그 IB들이 이제 연말에 대한 전망을 내놨을 때 이게 적중률이 있었다면서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글로벌 IB들이
지난해 이제 연말쯤에 이제 올해 연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을 좀 많이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까지 맞아왔느냐 이 부분을 좀 본다면은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통상 이제 연말에 내년도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이후에 이제 아이비들이 지속적으로 좀 변경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각 하우스마다 이제 전통적인 좀 기조가 있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기도 좀 애매하겠지만은 올해 어느 아이비가 어느 정도 맞췄냐를 좀 본다면은 앞으로도 투자 의견을 참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그래서 해봤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8일에 S&P 500 지수 종가 3,093을 이제 대비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올해 가장 높은 주가를 제시했던 이 아이비가 도이체방크고 그리고 펀드스트랩, 골드만삭스 순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 아이비가 모건스탠리와 UBS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골드만삭스가 지금 한 0.23% 차이밖에 나지 않으면서 네. 거의 지금 맞췄습니다. 물론 이제 두 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여기에 또 이제 펀드스트랩과 그리고 도이체방크 여기에 또 시티그룹도 한 마이너스 1.4% 정도의 괴리를 보이면서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는데 이제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한 12% 정도 괴리가 있었고 그리고 UBS 같은 경우에도 한 21% 정도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CNBC에서 한 17개 정도의 IB를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IB들의 목표 주가를 좀 갖고 와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가장 잘 맞췄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UBS는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비별로도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한번 보시면요. 아이비들이 그냥 수치를 그냥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각자의 이제 계산법에 따라서 내놓는 건데 19년도 이제 기업들의 EPS 증가율, YOY 전망치는 다 비슷합니다. 펀드 스트랩 정도만 한 플러스 13%로 봤는데 이거는 사실 좀 틀렸죠. 현재 약 2.5%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잘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던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그룹의 공통점은 실적에 대한 전망은 비슷한데 포워드 P, 즉 밸류에이션을 18배 18.6배 그리고 18.4배로 비교적 높게 부여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한 17배 전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UBS는 단 15.8배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15.6배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대한 시각은 비슷한데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해 주느냐 이 부분에서 아이비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는 올해 7월에 그리고 시티그룹은 9월에 수치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작년 11월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좀 유지를 했거든요.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그렇다 보니까 좀 능동적으로 움직인 아이비는 적중률을 높였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좀 사실은 게을렀다. 아니면은 일관성이 그만큼 있었다. 네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잘 맞췄구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번에 맞췄다고 미래에도 계속 맞추리라는 네. 보장은 없으니까. 항상 또 바뀌니까요. 네,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나 UBS가 내놓는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하고 맞습니다. 그 뉴스를 좀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특징주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알리바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군제 매출이 사실 뭐 성장률로 따져보면 작년에 비해서 좀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와도 신기록을 계속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의 주가 흐름은 좀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오늘 오히려 좀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네. 이번에 이 올해 이벤트의 좀 특징은 잭마 회장의 은퇴 이후에 처음 이벤트였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 소비자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와 그리고 동남아의 알리바바라고 불리는 최근에 인수를 했죠. 라지다 등의 플랫폼을 대거 활용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었는데 첫 30분도 안 돼서 매출이 한 100억 달러 정도, 지난해 한 3분의 1 정도를 달성을 했고 행사 마감 기준으로는 이제 총 거래액 GMV라고 수치를 얘기를 하는데 네. 약 한 383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26% 정도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오늘 좀 하락권에서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행사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해요. 사실 뭐 대박은 났지만 주가 하락의 또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년에 27%에 비해서 조금 둔화가 됐죠. 근데 이제
전년에 27%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에 최저치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더 둔화가 됐다라는 측면에 좀 시장이 실망을 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도 베어드라는 이제 IB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는 둔화 추세는 다소 좀 완화가 됐다. 여기에 물품 배송 물량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웃퍼폼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200달러는 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 그러면 이제 광군제에서 좀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그러니까 네. 매출 실적이겠죠. 광군제에서 놀라운 매출 실적을 발표한 이후의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알리바바의.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사상 최저의 성장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작년엔 또 그 광군제 이후의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과거를 좀 보자면요. 네. 광군제 매출 대박은 알리바바 주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네, 드리면은. 네.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5년간의 광군제 이후에 5거래간의 알리바바의 주가 흐름인데요. 2014년도에 마이너스 3%, 2015년도에도 마이너스 2.7%, 2016년, 2017년에도 이제 보합권에 그치면서 그다지 이제 이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밖에 이제 CNBC에 따르면은 광군제로 끝난 주, 즉 광군제 전주의 주가도 80%의 확률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37%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S&P 500 지수의 플러스 0.62%를 언더퍼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고무적인 것이 지금 그래프의 오른쪽에 보이듯이 최근 2년간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6.4%나 광군제 이후에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아직까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광군제 이전 5거래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4.2%로 좀 좋았습니다. 네,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난해 10년 만에 최저의 매출 증가율로 떨어졌지만은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도 이 행사 전에 5거래에 가는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이 일단은 다시 한번 기대감을 살리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IB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매출 증가율 둔화세는 이어졌지만은 둔화 속도는 다소 완화가 됐다. 어떤 IB에서는 기존에 이제 전망치를 20에서 25%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26%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좀 부스트를 받을, 그리고 또 다음 실적에는 분명히 이 매출이 잡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리바바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장 마감까지 약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국 증시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결국은 좀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조정 양상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이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0.16% 약세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조금 더 낙폭이 커서 0.23% 하락한 채 장에 마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는 있는지 0.45% 하락한 채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잠시 후에 이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로 이제 2019년 11월 11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1일 월요일에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만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강보합권 마감되면서 27,692.4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3% 내렸죠. 8,464.28포인트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2% 하락
하락하면서 3,087.02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조정 장세에 들어간 것이고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잉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겨우겨우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 가격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결국 0.45% 정도 하락한 채 1,456.3달러에 이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상호 관세 철폐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또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어떤 추가적인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오르기는 좀 힘들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에 또 아시아 쪽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오늘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은 지수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은 초반에 이제 하락폭에 비해서는 이제 접점에서 조금은 그래도 하락폭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을 했다라는 모습이 네네. 이 금값 흐름에도 나왔지만은 그러니까요. 최근에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산업별 업종 지도를 살펴보면서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딱 한눈에 보더라도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빨간색을 그리고 있는 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업종별로 평가를 좀 내려주시면요. 네, 오늘 좀 한 대부분의 업종이 내린 것 같아요. S&P 500 지수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한 7, 8개 정도는 오늘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고 그리고 별다른 이슈가 없다 보니까 뭐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대형 IT주들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정도는 또 한 번 좀 상승을 하면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좀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유나이티드 헬스가 한 1.3% 정도, 존슨앤존슨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특징주적인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제 그림에서는 제가 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도 한 2% 넘게 상승한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제프리스라는 IB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한 $90 정도, 즉 3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인정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 가운데서 이제 퀄컴의 주가가 지금 보시듯이 한 2%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퀄컴이 최근에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양호하게 발표하면서 한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 매력이 그다지 없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퀄컴에 대해서는 좀 뭐 경쟁 심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IB들의 의견이 네네.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한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젯밤에 굉장히 좀 재밌는 뉴스를 한 가지를 봤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숏 공매도를 쳤던 아인혼에게 네.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반바지를 선물을 했다고 숏이라고 반바지 잘했다라는 식의 트위터에서 뭐 싸웠다는 얘기를 네네, 들었습니다. 그런 재밌는 소식들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좀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평가까지 내려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